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가 이제 지그나 이두나 파크에서 경기를 할 때 같은 시간대 펼쳐진 매치데이 1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경기였죠. 네. 저는 도르트문트 파리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볼 자신이 없다. 물론 직전 라운드 발렌시아전의 전반전은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네네. 물론 사실 그 경기 발렌시아가 이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지에 대한 약간 예상이 가서 경기를 안 보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비톨로가 골 넣어서 네, 아틀레티코 맞아요. 마드리드 이겼잖아요.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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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다수의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어려운 경기를 할지라도 리버풀이 이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잡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이스타TV의 시뮬레이션이 신빙성이 있다. 아하. 이 정도면 어쨌든 결과를 맞췄기 그건 때문에 우리 시뮬레이션이 신빙성 있는 게 아니라 네. 피파 20이 신빙성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또 콘텐츠를 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또 굉장히 올라간. 굉장히 역시 친 그 이스타 TV 마인드. 네, 이러니까 주원이 형이 항상 뭐 할 때마다 야, 그 덕현이 것도 챙겨놔라.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약간 그런 왜냐하면 주원이 형도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0주원 이제 좀 아니고 5주원. 5주원 예. 정도. 네. 그 저는 영주 형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영주 뭐죠? 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래도 지금 아무리 좀 성적이 나오지 않고 경기력이 떨어졌을지라도 기대해 볼 만한 느낌은 챔스일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챔스는 상대방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려서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비비다가 어떻게 한 골 넣어서 잠갔을 때 장기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그래도 뭔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본인은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쨌든 단판전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1, 2차전이 나눠져 있긴 네. 하지만 단판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경기가 3-3 그렇죠. 나눠진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시메오네가 그간 그러니까 뭐 물론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기대 이하인데 네. 이렇게 단판 토너먼트에서의 시메오네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맞춤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 꽉 줬을 때 네. 야, 안 먹히고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한 골 우격다짐으로 넣어보자. 한 경기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힘이 통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좀 보면 정말로 그 시메오네 표 두 줄 수비가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뭐 4-4-2로 경기에 임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실 그간에 이제 시메오네가 올 시즌에 이제 지속적으로 뭐 이제 실험한다든지 이제 전술적으로 뭔가 변화를 줬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최대 아우드는 아무래도 변형 3백이었고 그런 경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측 풀백을 거의 뭐 윙포처럼 쓰면서 변형 3백 시도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정말 클래식하게 4-4-2로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메오네의 네. 4-4-2. 그러니까 형이 아까 그랬잖아요. 왠지 어떤 경기를 펼칠 것 같아서 안 봤다. 근데 그 경기대로 맞습니다. 근데 예. 그게 시메오네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죠. 아이덴티티예요. 예.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 전술을 통해서 아틀레티코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놨다고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윙어들을 굉장히 수비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박스 안쪽에 최대한 많은 이 다수의 수비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버풀 공격의 핵심이라면 일단은 정말 압박 그리고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공간 활용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박스 안쪽에 많은 수비수가 있고 이 윙어 그러니까 뭐 르마라든지 이제 뭐 반대쪽에 배치는 선수들이 최대한 수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만약 측면에서 크로스 플레이가 뚫렸다고 해도 이 박스 안쪽에서 뭐 흔히 저희가 이제 6탄 방어라는 예. 얘기를 하잖아요. 6탄 방어를 통해서 이 유효 슈팅을 최대한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점이 이날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어떤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슨이나 아놀드 쪽에서 크로스를 허용할지라도 네. 우리가 가운데서 막아버리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저는 라인업을 딱 봤는데 르마가 있는 거예요. 아 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르마가 사실 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냉정히 말했을 때라고 얘기를 계속하지만 냉정히 얘기 안 해도 못합니다. 르마는 사실 이거예요. 나 불안한데? 이거야. 그게 뭐죠? 똥이요. 똥.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네. 그 앞에 진짜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 졸업할 때까지 있었는데 거기 진짜 애들이 이렇게 미친 거지. 어떤 애들이 하나가 이렇게 신문지를 거기
존나 좀 저급한 거 아닙니까? 저급하죠. 아니 그랬었어요. 예. 어쨌든 네. 르마가 나와서 뭐 이제 사실 르마가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기대하셨을 팬들은 제가 보기에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러니까 르마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의문점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진짜 그 수비형 윙어처럼 이제 르마를 활용을 했거든요. 측면 미드필더. 괜찮더라고요. 네. 네, 이날은 그러니까 르마가 있었던 쪽이 사실 파트너가 로디였잖아요. 페널로지였죠. 그리고 이 반대쪽을 놓고 보면 살라와 아놀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놀드가 사실 요즘 들어서 크로스의 이 정확도가 약간씩 좀 떨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직전 노리치전에서의 크로스의 정확도도 우리가 알던 아놀드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느낌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놀드의 크로스를 일단 르마의 이런 수비적인 기용 그리고 로디는 뭐 워낙에 이번 시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라리가 베스트 영입에 들어가죠. 예, 전혀 손색이 없을 좌풀백만 정도의 놓고 봤을 때도 그렇죠. 예, 활약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였었고 레길론 로지 둘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예, 왼쪽 풀백 하면 레길로는 정말 이 로페 개잘하잖아. 에서 완전히 네. 이제 빵 떠버렸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좀 짚어볼 수 있는 건 전방 지역에서 공이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원 자원이 같이 붙어주면서 최대한 리버풀 쪽으로의 패스 길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차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버풀이 공을 딱 탈취했을 때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다다다다 올라가면서 하는 역습이 굉장히 뭐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네, 자리 그렇죠. 잡았잖아요. 이 점이 제대로 발휘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르마 얘기를 좀 했지만 르마가 공격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수비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로디 쪽이랑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아놀드의 공격 가담을 좀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었던 1차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대방이 측면 크로스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중원에서 수비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중앙을 틀어막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빠르게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올라올 수 있는 역습을 사전에 좀 차단한다.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시메오네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네, 잘하는 걸 잘해서 잘한 거지. 그대로 예. 이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중앙 지역의 점유율 뭐 압박 완전히 내줬습니다. 제가 기억했을 때 점유율 3대 7인가 2.5대 7.5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완전히 버리고 중원 압박 버렸습니다. 근데 뭘 중요하게 삼았냐? 측면에서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놀드가 오버래핑 올라오지 못하게, 로버트슨이 오버래핑을 좀 올라오지 못하게 측면 지역에서의 압박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리버풀이 뭘 잘하고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리버풀을 효과적으로 좀 묶어둘 수 있는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얘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네. 이분이 내린 결론은 내가 원래 했던 대로 그렇지. 원래 우리 컨셉대로 갔을 때 오히려 훨씬 승산이 있겠구나. 내가 잘하는 거 하자.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로 해서 정말 이제 좀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결국에는 아놀드가 크로스뿐만이 아니라 이 컷백 플레이 역시도 이날 경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뭐 그 점이 사실 저는 이날 경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지 대 아놀드의 싸움이었다고 본다면 이건 로지가 판정승. 그렇죠. 저희 요원 중에 한 명이 리버풀 팬이에요. 네네. 들어오다가 요원 3 아닌가요? 네. 그럼 들어오면서 형님 이 친구는 리버풀 축구 말고는 나머지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네. 그러면서 해난 로디 걔 뭐예요? 존나 잘하던데 그러더라고. 와, 근데 걔 존나 잘해요. 아니, 라리가 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라리가 안 보면 그렇지. 새끼 누가 걔 예, 듣보 아니야? 근데 약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 걔 이번 시즌에 진짜 잘 데려온 선수다. 그러니까 와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아틀레티코가 이날 경기 득점 장면 보시면 결국 이게 세트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아틀레티코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실점은 적어요. 적은데 이 실점의 대부분이 세트 피스 상황에서 나왔다는 게 있거든요. 일단 기록만 좀 보면 17골을 먹혔습니다. 뭐 사실 많은 골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적은 골인데 이 중에서 9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에 나왔습니다. 이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너킥 4개, 다이렉트 프리킥 하나, 그리고 기타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4골을 먹혔어요. 그래서 총 9골을 먹혔는데 오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당히 안정돼 있었고 결국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까지 이끌어내면서 승리를 좀 쟁취를 했습니다.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일 잘 됐을 때 득점 루트가 이거였죠. 세트피스였죠. 중거리 혹은 세트피스에서 빵 하고 우린 틀어막는다. 네. 이걸로 끝냈었던 건데 그렇죠. 역시 잘 되는 경기에서 원래 시메오네의 어떤 장점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메오네가 이날 승리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홈 경기 기준으로 9승 4무입니다. 무패네. 근데 더 대단한 건 15개의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경기에 4골 넣은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당 득점률은 제가 기억하기에 밀란전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당 득점은 떨어져요. 근데 실점이 2개입니다. 안 먹힌다는 거지? 9경기 하는 동안 9경기 아니죠. 13경기 하는 동안 2골 먹혔어요. 대단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안 됐었던 거는 리버풀이 찬스가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충분히 득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이걸 제대로 살리진 못했습니다. 살라 아쉬운 찬스가 몇 개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얘기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면서 6탄 방어를 통해서 이걸 좀 저질했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게 리버풀이 슈팅을 8개를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빵이야. 최근에 제가 리버풀 경기 봤을 때 유효 슈팅이 없었던 경기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이날둠이 제가 보기에 이날 클롭이 이제 경기 전에 주사를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때까지는 안 나왔나 봐요. 근데 막상 경기를 딱 까고 봤는데 1둠이야. 아니죠. 이런 거는 1이 아닙니다. 떨어진 거지. 아래로 밖으로 나간 거야. 근데 바이날둠의 어떤 요즘에 최근에 재계약 이슈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바이날둠이 엄청나게 좋다가 최근 보면 그 어떤 이런 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약간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정말 이 1, 2, 3, 4, 5, 6둠 중에 제일 안 좋은 1둠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에 바이날둠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버풀 스쿼드를 보면 바이날둠 빼잖아요? 그럼 막상 또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애매해요. 일단 랄라는 안 되죠. 랄라는 이제 나갈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링크도 뜨고 있고 랄라는 안 되죠. 그리고 밀러가 있는데 밀러는 일단 부상 복귀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데다가 여차하면 좌풀백 커버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밸런스가 밀러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활동량과 수비 쪽에 그러니까 바이날둠은 공수를 좀 경하고 전방의 압박에 프레스를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왜냐면 또 바이날둠에 대한 믿음을 보면 바이날둠 퍼스트 나인까지 썼던 게 클럽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은 케이타와 옥스 정도인데 그쵸. 근데 이제 케이타는 이게 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적응이 좀 덜 됐다. 이게 뭐 적응만 되면 정말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언제 적응이 끝마치고 폼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잘하는 경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챔피언스리그 같은 토너먼트 변수가 많은 경기에서는 케이타를 선뜻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클럽 입장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이제 체인벌린 정도인데 체인벌린은 저는 뭐 괜찮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바이날둠 빼고 이제 둘이 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앞선 경기 같은 경우는 체인벌린을 아예 이제 만의 자리에 넣어서 썼던 게 이제 클롭이다 보니까 이제 뭐 공수 전반적으로 아우르기에는 바이날둠이 낫다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경기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패한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에는 근데 중간에 뺐잖아요. 빼도 될 만한 게 얘 오늘 왜 이렇게 흥분을 하나요? 이거 얘 그대로 뒀으면 퇴장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롭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단 마네가 경고를 받으면 빼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네가 뭘 하든 간에 아틀레티코 애들이 쓰러지면 내가 막 개불안한 거야. 왜냐면 경고가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팔꿈치 제대로 이거 어택 당하면 이거 사실 다이렉트 레이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오죠. 그럼 이거 리버풀 입장에서는 치명타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롭은 잘 빼준 거야. 마네를 좀 조기에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핸더슨인데 핸더슨이 사실 올 시즌 베스트거든요. 진짜 잘하죠. 핸더슨. 정말 잘하죠. 이명철의 말에 의하면 스포티비 이명철 해설위원. 한때 그러니까 한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핸도가 제일 좋았을 때 제일 좋았었던 시즌보다 올 시즌이 더 베스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핸더슨을 봤던 이래 이번 시즌에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일단은 햄스트링 쪽에 좀 부상 느낌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교체를 해줘야 될 정도의 통증인 것은 맞다라는 얘기를 클롭이 했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뭐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뭐 많이 드렸지만 키플레이어를 꼽아본다면 자, 그럼 우리 키플레이어를 꼽아보는 그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앞서 얘기했던 헤난 로지도 있지만 사울 리게즈. 사울 리게즈의 최고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능력, 그다음에 수비 외 밸런스, 많은 커버, 활동량. 근데 사울의 최고는 클러치거든요. 근데 그 클러치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사울이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사울이 좀 그런 거를 할 만한 뭐 사실 건덕지도 좀 없었고. 그리고 시메오네는 제가 시메오네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시메오네의 그간 업적과 시메오네가 그 만들어낸 이거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죠. 대단한 감독이고 좋아하는 감독이도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사울 리게즈를 좀 너무 막 굴리는 경향은 있어. 그렇죠. 근데 사울이 해줬다. 그렇죠. 근데 사실
사울이 또 뭐 잘하기 때문도 있고 또 막상 사울 빼면 또 애매해요. 네,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울이 저희가 예전에 WPT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사울 장점은 클러치다. 클러치죠. 이날 경기는 뭐 사울이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고 참고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울 니게스가 골 넣은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37경기를 치렀는데 33승 4무예요. 약간 밀러 골 같네요. 네, 약간 리버풀이 밀러 골 넣으면 뭐 안 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 이기면 그러니까 넣으면 무조건 네, 이긴다. 그런 거.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저희가 로디 얘기는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지. 스탯만 한번 볼게요. 태클 6번 시도했는데 6번 다 성공해. 클리어런스 2개, 인터셉트 2개, 그리고 경합은 12번 했는데 10번 이겼습니다. 한 번의 키패스, 10번의 볼 소유권 회복. 이 멕시코 언론 중에 인빅토스라는 언론사가 네네네네. 있는데 여기서 이날 경기 로디의 활약상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살라의 악몽이다. 이렇게 살라의 표현했습니다. 악몽이다. 네. 로지 잘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라가 그리고 아놀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경기였다라는 게 뭐 이 한 줄로 잘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시메오네는 리그에선 로지를 자꾸 빼요. 네, 그러니까 선발로 쓰긴 해요. 쓰는데 도중에 뺀단 말이야. 얘를. 조금 저는 그것도 약간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하는데. 사울 니게스나 코케가 일단은 측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전술적 일환에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좀 희생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도 되게 좀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마땅한 로디의 풀백 그 백업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모소가 측면을 볼 수 있는 센터백이긴 한데 에르모스는 센터백이죠. 네, 센터백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풀백으로 나왔을 땐 사실 로디만큼의 기대감을 뭔가 좀 이끌어내기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대0인 상황에서 이제 안필드 가야 됩니다. 저는 1대0의 성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잘한 거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리버풀 팬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안필드에서 경기는 아예 또 다른 느낌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또 이렇게 시메오네가 준비를 잘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버풀이 유리하지 않나.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네네네. 이거는 만약에 축구 보는 사람이 전 세계 10명이면 한 9.5명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변수는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이런 경기가 꽤 있었어요. 예전에 유벤투스랑 할 때도 이겨놓고 원정 가서 뒤집힌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접근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정말 잘하는 축구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맞불을 놓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의외로 맞불을 놨을 때 조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이런 식으로 잠궜을 때랑 이 또 원정 갔을 때 잠궜을 때는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 경기에서도 초반에 생각보다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전방 패스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골 넣고 밑으로 내려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측면을 봉쇄하면서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맞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반에 이런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이 아예 시작부터 4-4-2 두 줄 수비해서 오늘처럼 그러니까 압박 없이 바로 잠그잖아요. 그러면은 너 그럼 힘들어. 유벤투스전 시즌 2 찍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필드에서 이제 피르미누는 걸르고 가도 되겠네요. 피르미누는 골을 못 넣을 테니까. 피르미누는 안필드를 싫어하잖아요. 예. 싫어하나요? 그건 아니죠. 네. 도움은 있으니까 골이 없을 뿐이지. 네. 어쨌든 이 경기도 2차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도르트문트 파리 경기도 2차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왜냐면 스코어 2대1이면 제일 재밌을 경기거든요. 이거는 한 골만 넣으면 원정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2차전 여러분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